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고품격 방송이죠. 로기의 감상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너무 잘 지냈습니다. 우리 어제 본 사이예요. 매일 보는 사이? 네. 지난번에 해주신 거 이렇게 보면서 뭔가 특별한 저희가 잘 모르는 특별한 작가의 작품을 감상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모셔왔고 네. 원래는 좀 다른 장르를 가져와 볼까 하다가 이분이 최근에 개인전을 하셨어요. 그것도 어제 끝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못 가서 그걸 좀 한해 풀어보자. 대신에 좋은데요? 한 푼을 보셨군요, 여기가. 네. 그리고 제가 언젠가는 이 작가를 좀 공부를 해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은 작업을 하나 가능하다면 구매를 하고 싶은데 어떤 작업을 하는지 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저도 이제 시각적으로만 딱 마음에 들면 저 작가 사고 싶다 막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마침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겸사겸사. 이분이 혹시 마음에 들어서 하나 보내줄지도 모르죠. 그러면 정말 감사드릴 텐데. 어쨌든 이 작가님의 활동명은 고등어고. 와, 너무 신기하다. 특이하죠? 고등어라니. 네. 그래서 왜 고등어인지 저도 막 찾아봤는데 이유는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한글로는 고등어로 활동을 하시고 영문으로는 저게 고등어의 학명인데 메케렐 샌프란스키라고. 스키? 저도 처음 봤어요. 보통 이제 메케럴 이렇게만 쓰니까. 네. 근데 저렇게 영문으로는 활동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은 1984년생이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이가 막 많으신 편은 아니지만 또 엄청 최근에 영 아티스트는 아닌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점점 발전하고 계시는 좀 좋은 과도기에 계신 나이대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제가 처음 봤을 때 소장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던 거였고. 작가님 한국 작가님이신 거예요? 네, 한국 여자 작가님이세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이게 사실 특이한 건 아니지만 한국 미술계에서 이제 활동하시는 작가님들은 대부분 미대 출신인 경우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이 도거동문학과를 나왔다는 것도 또 특이한 포인트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도 도거동문학하면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시는 이곳에 꼭 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저번에 말씀해 주신 분인가요? 그분. 네. 그렇다면은 필히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꼭 알려드려야겠다. 어쨌든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하신 분이고 작업을 시작한 계기도 특이한데 식이장애가 있으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식이장애를 겪다 보니까 본인의 약간 신체에도 그런 증세가 나타나고 또 불안증도 심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다가 2008년에 젊은 모색전이라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좀 젊은 작가들 중에 유망주들을 모아서 전시를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함께 하시게 되면서 이제 저 작가로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 아닌가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그렇죠. 어떤 문학이 등단하듯이 미술계도 어떤 등단을 해야 되는 어떤 엘리트 코스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기는 하죠. 그죠. 네. 무슨 미술 대전 같은 데서 상을 받는다거나. 네. 근데 정말 특별하네요. 네, 좀 재밌게 이제 미술계에 진입을 하셨고. 네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이장애로 인한 불안증이랑 신체에 대한 작업으로 시작을 하셨다가 이제 신체에 대한 거를 좀 집중을 해가지고 신체 중에서도 좀 대표적으로 이야기되는 신체의 노동 그리고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제 최근에는 그게 사실 노동하고 섹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사회적인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페이지의 이미지가 올랭피아의 구토라는 제목인데 올랭피아를. 네.
이게 그 2008년 젊은 모색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작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식이장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되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나머지 뭐 이런 형태들도 최근이랑은 비슷하긴 한데 네. 저 인물의 형태는 비슷하긴 하거든요. 근데 최근이랑은 또 약간 톤이 많이 달라서 요거는 진짜 초반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뒤로 갈수록 최근으로 가면서 작품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작품은 뭐예요? 올랭피아가 창녀를 그렸던 그림을 오마주하는 그 미술 작가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거의 대표적인 게 올랭피아라는 여자가 이렇게 나체로 소파에 누워있는 맞아요.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딱 그거를 모티브 삼아서 구토하는 식이장애를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재밌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손 모양도 이렇게 입에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인 거예요? 네, 옆으로 누워있잖아요. 누워있는 건 알겠는데 네. 손이 입안에 들어가 있는 게 난 그건지 몰랐어서. 이 그림이 구글링을 하다가 찾다 보니까 화질이 좋지 않아서. 근데 색감이 되게 환상적인 색감이에요. 컬러풀한데 너무 튀지도 않고 조화가 잘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그림이 하나예요? 네, 하나입니다. 양쪽이 약간 나눠서 하나로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특이하다. 이런 초반 작업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간단하게 이력을 가져왔는데 이분의 이력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2008년 젊은 모색전이 어떻게 보면 초반의 시작이고 네. 좀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2016년 인천아트 플랫폼 레지던스 그 작가들의 어떤 등용문이라고 한다면 한국에 네. 레지던스가 있거든요. 레지던스란 뜻이 사는 집인 줄 알았더니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근데 이 한국에서 작가들의 레지던스라고 한다면 이제 작가들이 살면서 작업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대여해 주는 거를 말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네.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고 그 중에 좀 탑티어 유명한 곳, 유명한 작가들이 많이 배출되는 곳이 인천 아트 플랫폼이고. 명당 자리인가 보죠? 그런가 보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아무래도 인천이니까 막 메인은 아니잖아요. 서울이 아니니까. 근데 항상 거기서 되게 재밌는 작가들이 많이 나오고 아마 그걸 기획하셨던 분들이 잘 하셨겠죠? 땅의 그쵸. 기운이 아니고. 네. 그리고 좀 아무래도 제일 유명한 거는 그래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하는 청주라던가 아트벙커는 쎄막이는 한데 하여튼 그렇게 좀 국가에서 운영하는 레지던스 중에 인천아트 플랫폼 7기로 입주를 하셔서 네. 이게 1년을 더 연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8기까지 하셨었어요, 작가님이. 나는 솔로 같은데 보면 단체 생활 하던데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일 수 있죠. 제 이제 주변의 작가들도 레지던스에 많이 다니는데 네. 창동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있고 되게 많아요. 네. 근데 맨날 술 먹고 그게 낭만이지 낭만. 예술의 시작이죠. 맨날 저녁 때 술 먹고 술 엄청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오라고 막 하는데 제가 술을 잘 못해요. 진짜요? 네. 우리는 같이 만나도 부담 없이 계속 있을 수 있는. 저는 최피디님이랑 같이. 그래가지고 네. 거기서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서. 네. 하여튼 그래서 이분은 거기에 나오셨고 그런 게 있구나. 네. 그리고 좀 최근에 개인전 이력을 저는 유심히 보는 편인데 그중에 이제 2017년에 소마미술관이라고 네. 소마미술관이 아마 서울 동쪽에 강변 어딘 그 근처에 있던 걸로 잘 기억이 나는데 역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네. 그쪽에 있고 이 미술관도 되게 재밌는 전시들을 많이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개인전을 17년에 하셨고 네. 21년에 A라운지라는 갤러리에서 요것도 평창동 삼청동 거기에 있는 갤러리인데 거기서 21년에 하시고 올해 어제 끝난 전시도 A라운지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A라운지랑 계속 전속이신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컨택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룹에도 A라운지가 보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어떤 작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계속 자주 하는 갤러리가 있으면 여기서 이 작가의 그림을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네네. 뮤지엄 산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력을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게 제가 좀 아까 보였던 올랭피아랑 최근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있었던 그림처럼 보여서 가져온 건데 이 2014년에 그린 그림이라고 작가님께서 여기다가 써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 그림도 보면은 그 올랭피아에 나왔던 인물들처럼 인물들이랑 이제 동물들이 특징적으로 나오는데 그 시기랑 이 중간 과정의 특이한 부분은 말씀하셨던 그 컬러가 네. 되게 어떻게 보면 화려하게 들어가고 네. 그런 이런 음산한 지옥불 같은 분위기. 아, 그러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가감 없이 화면에 이렇게 분출하듯이 표현. 근데 맞아요. 저는 이렇게 언뜻 아까 보내주셨잖아요, 자료를. 그래서 네네. 언뜻 보면서 이거는 샤갈 느낌이 나는데 그 초창기 그림이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색도 화려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막 배치돼 있고 이런 느낌이. 네. 사람은 원래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좀 이렇게 막 자유롭게 여기저기 배치돼 맞아요. 있고 이런 원근 없이 좀 이렇게 배치되어 네. 있는 모양들이 그렇게 네. 보이네요. 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과장된 표현들 그런 것들이 좀 많았다면은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수록 좀 그림들이 좀 정리가 돼요. 저거는 보여주셨던 그 작품이랑 너무 비슷한데? 저 왼쪽 지난번에 우리 다뤘던 맞아요. 작가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조르주 모란디 작품인데 네, 모란디 작가 작품이랑 너무 비슷하다. 네, 근데 그 작품이에요. 제가 이거를 저기다 넣은 게 작가 이제 서치를 하려고 그러네. 인스타그램에 과거부터 보다가 네. 이 작가님이 모란디 작품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결이 통해서 이렇게 아니 이 작가님 뭐야? 끌림이 확 그러네. 나랑 이제 취향이 비슷한가? 이러면서 그러네. 저기 써있구나. 조르조 모란디라고. 네. 그래서 반가워서 끼워봤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2016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 플랫폼에 있을 때 그리셨던 그림인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서사가 느껴지는 이제 그림들을 많이 그리세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작가님도 인터뷰에서 이 전후 즈음부터 내러티브라는 표현을 자주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작가가 이제 신체에 대한 거를 단순히 신체 운동을 떠나서 신체를 통한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느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가져왔고 그리고 그 우측에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완벽한 신체라는 설치였는데 이 설치도 되게 재밌는 게 작가님이 인터넷 플랫폼에 계시면서 이제 그 주변에 막 산책하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인천이 아시다시피 근대 건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철거되고 새로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많은데 그게 철거되는 과정에서 멀쩡하던 건물에 있는 그 파편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산물이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그러면 어떻게 온전한 하나로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 왜냐면 작가님은 그 섭식장애를 앓았던 본인의 그 기억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진 내 신체를 다시 온전히 되돌리는 그게 원형은 아니겠지만 그 하나로서 온전할 수 있는 그게 무엇일까? 저는 그거랑 맥락이 되게 똑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완벽한 신체라는 설치가. 그래서 저 부산물을 어떤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그 전시장에 갖다 두는 걸로 그 하나를 감상을 하잖아요, 저희들은. 네. 그래서 이 작가님은 그거를 이제 제목을 완벽한 신체로 붙이신 거죠. 시칠리아 갔을 때 그 동네가 1600년경에 지진이 심하게 일어났었는지 부서지고 새로 지은 도시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성당을 들어간 데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예전에 부서진 성당의 그 자재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걸 본 적 있어요. 조형물을. 약간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있었던 것에 대한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네네. 그거를 보존하는 느낌? 이분은 본인이 섭식장애를 앓으면서 부서진 거를 복원한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원래 정상적인 몸이 부서졌다라는 느낌도 있으셨나 보네요. 그건 또 작가님만 아시겠지만 저는
그 PD님 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런 작품들을 보면서. 네. 사실은 그림은 제 눈에 이게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맞아요. 저 느낌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가 궁금은 하네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은. 제가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만화빌도 나서 맞아요. 약간 만화의 한 컷 같은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작가님의 이런 연필 드로잉 시리즈들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리는 게 작가님이 2016년, 2017년 이렇게 인천 아트 플랫폼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2017년에는 이제 개인전을 소마미술관에서 하시게 돼요. 그래서 전시를 했던 작품들 중에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이제 가져왔는데 맨 왼쪽에 있는 게 설치 전경이고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저런 작품들이 여러 개를 저렇게 걸어두신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이 제가 실제로 보고 이 작가 작품 진짜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런 의미가 있어요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 저는 그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두 번째 작품을 봤을 때 좋았던 거는 어깨에 그 맺어 있는 저 사람의 신체가 온전한 형태가 아니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으로 그렸을지 아니면은 그냥 저런 형태의 어떤 물체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저렇게 익어가는 한 사람과 또 그거를 맨몸으로 이렇게 쓰다듬고 있는 저 여자의 장면이 되게 온갖 상상을 하게 하는 그런 여지가 많아서 너무 좋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고려장 같은 느낌인가? 약간 이런 생각도 했다가 아니면은 그 자아에서 나타나는 그 본인의 팔다리가 잘린 어떤 자아를 이제 보내주는 그런 느낌인 건가? 또 이런 생각도 하고 좀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림이 전 재밌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저 그림이 되게 좋았어요. 친구들이랑도 막 얘기도 많이 하고 너는 뭐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 전혀 얘기를 안 해주시는 불친절한 작가님이신가 보군요. 열린 작품. 네. 근데 색깔은 없어져 버렸네요. 그러니까 색깔을 완전히 뺐네요. 네, 작가님이 이제 페인팅도 하시는데 저런 그 연필 드로잉을 정말 많이 하시고 저는 원래 연필 드로잉을 좋아해가지고 작가님의 드로잉 작품을 가져왔어요. 그래, 동양적인 거 좋아하시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전 판화가 떠올랐어요. 로기님이 판화 좋아하신다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하고. 그해 우리는 거기서 옹이가 그 펜으로 드로잉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자, 어떤 느낌일까 싶어요. 두 번째 사진에 있는 저 장면 후에 오른쪽에 있는 저거 이제 이고 가는 그런 씬이 나오는 건데 드로잉들을 쭉 보면은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지긴 하거든요. 근데 대사가 없잖아요. 저런 것들은. 그리고 저게 뭔지에 대한 설명이 없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따라가기는 하지만 당최 뭔지는 모르겠네. 그러네. 네. 그 묘한 매력이 있는 작가님이십니다. 독립영화 같은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막 서치를 하다가 보통 평론을 미술 평론가 분들이 써주시거든요. 아니면 뭐 유명한 큐레이터나 관장님들이 써주시거나. 근데 요거는 신경외과 전문의가 써주셨더라고요. 신기해라.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작가님의 내용을 대신 정리해주는 것 같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가져왔는데 인간은 마치 점처럼 태아조차 되지 않은 자궁 속 수정란에서 시작하여 점차 성숙된 몸으로서의 온전성, 개별성을 획득해가는 발달 과정을 거친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과정을 지속하게 하는 걸까? 지속의 힘은 구별되는 자기를 향한 본능적 갈망으로서만 설명된다. 작가는 그 본능적 갈망을 섹스, 곧 성성과 연결시키고 있다.
그동안 직접적인 테마로 노동과 섹스를 선택한 것이 매우 흥미로운데 이는 프로이트가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일과 사랑하는 능력을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한 점에서 고등어 작가의 작품은 지극히 프로이트적이다. 어떻게 보면 뜬구름 같은 상상이 아니라 가장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지점에서 땀과 땀이 만나고 살과 살을 맞대듯 소통하기를 원하는 작가의 소망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네요. 더 어려워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바를 말씀드리자면 네. 항상 이제 저도 미술 언어는 조금 어려워가지고 제 맘대로 해석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메슬로의 욕구 단계를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참고하려고 넣어놨던 게 인간은 이제 태어나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점점 성인이 되고 인간의 온전한 형태를 갖게 되면은 이제 자아 실현이라는 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실현에서 이제 작가의 작품은 항상 신체와 정신을 구분한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직접적인 그 신체의 테마로 노동과 섹스를 선택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하는데 프로이트가 인간의 본질과 관련하여 일과 사랑하는 능력을 언급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그래서 이게 좀 초반에 제가 잠깐 언급했던 이게 사회적인 내용하고 노동과 섹스가 연결된다는 그 얘기랑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자아 실현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네. 노동과 섹스가 필수적인데 그렇다면 이 노동과 섹스에서 주체적으로 혹은 자유적으로 할 수 있는 인간이 몇이나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저 중간에 있던 성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 저 단어를 별로 안 쓰는 것 같은데 성의 성격과 연결시킨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저도 이해했어요. 노동과 섹스, 그 시대적으로 어떤 것에 시대 정신이 천착한 적들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런 테마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어졌는데 이거보다 더 많은 뭐 생각할 거리들, 자유를 향한 생각할 거리들이 많아졌는데 이 작가님이 활동하던 당시만 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이슈로 이야기가 오가던 문화적인 교류가 있던 시대였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의 시대 정신보다는 조금 더 이전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게 네. 제가 느끼기에는 육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느낌. 아까 말씀하셨던 분리시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중에 신체에다 포커스를 맞추는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는 신체가 아닌. 신체가 약간 이방인처럼 뭔가 지금 이방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저 네. 느낌이 맞는지도 몰라요. 섭식장애, 거식증 같은 게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내 몸과 내 정신이 분리되는 느낌을 받으셨던 게 아닐까. 맞아요. 작가님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소외라고 표현하는 잘 맞춰요. 평가에 네, 평가에 뭔가. 그래서 나한테서 내 몸이 소외됐다? 뭐 이런 느낌인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아요. 제가 이 작가님의 공부하면서 조금 더 좋아지게 된 포인트 중에 그게 하나인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신체적인 거에 더 집중을 했고 근데 보통이라고 표현하면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많은 작가님들이 불안이라는 주제를 많이 쓰시는데 작업에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옛날부터 많았었는데 그거를 불안한 정서에 대한 이야기로는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네. 나의 불안한 지금 정신이 이런 상태야 이러면서 그거를 표현한 사람들은 많았는데 네. 그 불안한 정서를 이제 신체로 가져와가지고 풀어낸 작가는 별로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네요. 네. 접근을 완전히 다른 시선에서 보는. 네. 아, 그러네요. 같은 걸 표현해도 네.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인데 내
몸의 어떤 신체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었다는 게 뭉크의 그 무엇하고는 많이 다른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그림 조금 자세히 볼까요? 네. 아, 이건 또 완전히 달라졌는데? 요거는 풀문 시스터 2라는 작품이고 네. 요거는 2021년에 개인전에서 A라운지 개인전에서 보여주셨던 작품이에요. 근데 이때 개인전에 있었던 작품들 톤이 화이트랑 블루 그리고 하나가 더 있었는데 그건 제가 잊어버렸는데 작가님 생각하는 그 빛들의 색깔로 보여주신 거였는데 그중에 이런 블루톤의 작품이 이상하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블루 컬러의 작품에 끌리는 병이 있는지 저도 볼펜은 파란색만 씁니다. 블루 작품을 보여드리게 됐는데 네. 이 작품은 사실 이거보다 작은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 두 인물이 나와요. 네. 근데 그 두 인물이 이제 무기를 들고 있거든요. 그 작은 작품에서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의 얼굴인 거고 이 작품이. 그리고 왼쪽 상단에 있는 저 모양이 케이트족의 용기를 나타내는 문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케이트족의 문양이 뭔데 이러면서 막 혼자 찾아봤는데 네.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케이트족 갈리아인들이 네, 전투나 이제 가정의 행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매듭을 지어서 만든 모양들을 많이 썼다고 해요. 일종의 매듭 문자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몸에 지니고 다니는 부적처럼. 그럴 수도 있고 우리나라 치면 놀이개? 뭐 약간 그런 느낌일 수도 있고. 카페트에 무늬를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양을 뭘 기원하는 뜻을 담은 거네요 거기에. 그렇죠. 저는 저 귀에 네, 귀걸이 자리. 네. 저게 왜 저기에다가 포인트를 주셨지? 뚫린 것 같이 마치. 네. 잉크가 번진 건 아닐 것이고. 그럼요. 마치 오닉스 귀걸이를 한 듯이. 이 작품은 드로잉은 아니고 네. 실제로 보면은 이제 입체적인 회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하얀 색깔 머리카락 같은 부분들이 이렇게 올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살짝 부조 같기도 한 느낌을 받거든요. 전 작가님 작품을 볼 때. 그래서 회화도 아주 좋은. 전투의 승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 석재와 청동의 판화를 새김. 뭔 말인지 전혀 모르겠다. 저 케이트족 문양을 샀다가 네. 케이트족이 이렇게 석재와 청동에다가 저런 문양들을 새겼었다고 나와 있어서 메모를 해뒀어요. 메모해 두신 거구나. 네네. 이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봤던 전시에서 좋았던 글이랑 또 이미지들을 담아왔는데 네. 그 왼쪽은 고등어 작가가 이제 올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도 단체전을 했는데요. 그곳에 다녀왔는데 이 전시의 주제가 뭐였냐면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이 사당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요? 네, 사당역에서 옆으로 조금 올라가면 있는데 거기 건물도 아마 그 근현대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물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좀 그게 시기가 좀 있는 건물이어서 이제 그 건물을 재해석하는 그 작가들을 모아가지고 재해석하는 그런 전시를 열었는데 그 중에 고등어 작가는 건물에 있는 굴뚝들이 거의 4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게 이제 벽난로 같은 거랑 연결돼가지고 쓰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쓰고 있지를 않으니까 네. 이게 신체적으로 변화하는 인간의 몸처럼 건물들도 쓰임에 따라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어떤 것은 퇴화하고 어떤 것은 조금 더 강화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한 글을 왼쪽에다가 써주셨고 그리고 그 번개와 천둥이라는 거는 예전에 다크라는
전시에서 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보여주셨거든요. 영상 작업을. 그러니까 드로잉을 여러 장 하셔서 그걸로 영상을 만드세요. 그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거에 대한 그 작품을 거기서 또 틀어주기도 했어요. 그거랑 관련된 작품을. 너무 멋있겠다. 저 드로잉들을 연결해서 뭔가 영상으로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는데 이것도 또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작가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게 저는 재밌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작가님이 이 번개랑 천둥이라는 거를 얘기를 할 때 번개가 먼저 치고 천둥이 나중에 들리잖아요. 그렇죠. 번개랑 천둥은 하나는 시각적인 요소고 하나는 사운드 소리의 요소니까. 네. 그래서 이게 본인의 그 트라우마랑 이제 연결을 시켜가지고 번개가 쳤던 거는 그 본인의 경험인데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제 천둥처럼 후에 다가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번개와 천둥으로 푼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시는군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좋아하시고 로기님이.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딱 정할 수는 없지만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미술을 했을 때의 재밌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경험에 진짜 기반해가지고 그걸 엄청 강화시켜서 작업을 하고 또 아까 그런 페인팅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보시면 전공자가 하는 페인팅이랑 다르다고 느껴요. 맞아. 이게 좀 그럴 수 있어. 아무래도 배웠던 거에서 몸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변형과 전혀 없는 거에서 무언가 막 해나가는 건 진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작가님의 페인팅을 보고 이거는 어떤 그 지점토 같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서 칠을 했나? 막 그런 상상을 할 정도로 그게 올록볼록한 그런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유심히 봤었는데 또 그게 작가님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왔던 재밌는 시각적인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진짜 회화가 굉장히 부피감을 갖고 있는. 맞아요. 신기하네. 와, 이건 또 달라졌어. 네. 요게 그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보여준 드로잉들인데 우측 하단에 있는 게 이제 미술관의 풍경을 그리신 그래서 실제로 이 작품을 보고 미술관을 둘러보면 어디를 그린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미술관에 가서 장소를 그린다고 해도 저런 표현으로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미술관의 풍경을 그린다고 한다면은 저렇게 작가님처럼 뭔가 그 본인만의 그 느낌을 담은 작품으로서 결과물이 나올 것 같지가 않은데 작가님은 그것도 작품으로 만들어 버리는 능력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고 왼쪽 상단도 연필 드로잉인데 평소에도 저런 약간 정말 드로잉도 하시기는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런 느낌도 너무 좋아서 같이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네요. 독특하네. 완전 달라. 그 그린 거의 어떤 뉘앙스가 이렇게 막 다양한데 되게 좋다 정말. 어찌 보면 같은 작가인지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래 보면은 스타일은 항상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춤추는 사람들도 노래하는 사람들, 춤추는 사람들도 약간 쪼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있지. 그런 것처럼 작가님도 작가님의 그런 스타일이 강하셔가지고 계속 보면은 같은 작가인 줄은 알겠지만 내용이 정말 방대한 스토리가 정말 많은. 와, 또 달라. 바로 이 작품이 언젠가 제가 작품을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은 작품 중에 하나인데 이미 누가 샀는지는 알 수가 없겠지만 좌측에 있는 작품이 제가 가지고 싶은 작품이거든요. 두 명이 체조를 하듯이 그러네. 혹은 뭐 정령을 부르듯이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저 양말 포인트라던가 아니면 꼬물꼬물 저 파랑 색깔 움직이는 리본 같은 포인트들.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묘한 느낌을 주고 그리고 아까 그 케이트족 문양이 있었잖아요. 그 네. 그림에도. 근데 우측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사방에 꼭지점에 무늬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네. 네. 그러네요. 그래서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이런 그 본인만의 세상에 갇혀있는 작가님의 스타일이 너무나 제 취향이어가지고. 저거 누르면 사라질 것 같아. 버튼처럼. 네. 컴퓨터 모니터에. 네. 제목이 폴과 소피아네요. 맞아요. 저는 인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되면 그 로버트 드니로인가요? 하고 리 뭐예요? 하여튼 그 언니하고 입술 큰 입 큰 언니 그 두 분이 마지막에 공원에서 약간 뭐라 그럴까 동양식 무술 같은 거 뭐라고 해야 되지? 요가 기체조? 같기도 요가? 하고 뭐 이런 거 하는 장면이 나오는 약간 그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설명을 주실 때 지점토처럼 이렇게 두껍게 네. 색깔한다는 그 느낌이 뭔지 알 것 같아서 네. 저것도 괜찮네요. 실물이 정말 좋습니다. 실물이 훨씬 좋구나. 재료를 아낌없이 쓰시네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좌측에는 화분 있는 부분이 되게 플랫하고 우측에는 막 올록볼록하니까 네. 그런 것 자체에서 주는 되게 그림의 즐거움도 있고 그림이 보통 본인이 이제 재밌게 그리면 그림도 재밌게 나오니까 네, 모든 작품이 그런 식인 거 보면 작품을 만드는 것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시는 건가? 그러니까 행복이 아니더라도 그거에서 뭔가 얻는 성취감이 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다. 네. 부러워라. 하는 일 자체를 즐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올해 하셨던 전시 개인전에서 좀 재밌게 봤던 가서 꼭 보고 싶었는데 라고 생각했던 이미지 3장을 가져왔는데 요거는 텍스트랑 그림이랑 하나의 이제 페어를 이루는 작품인 거예요. 이거를 구글 아트앤컬처 미술관 사이트에서 성서 이미지를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눈, 코, 귀, 입 이렇게 그 신체의 일부만 그 얼굴의 일부만 이제 크롭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리시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지어내서 텍스트로 써주신 거거든요. 그 인물에 대해서. 이야, 이거 진짜 특이한데? 재밌네.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잖아요. 뭐라 썼을까. 그리고 그걸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꼭 보고 싶었는데 이게 못 봐가지고 아쉬웠어요. 이게 접근이 저는 텍스트에 맞는 그림을 찾는데 이분은 그림을 그리고 쓰시는 이야기를. 건지 아니면 동시에 작업일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되게 궁금해지네요. 네. 약간 만화가 같은 느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도 좀 연결이 되고 이분이 문학 전공이어서 더 저런 모습을 보이시나 싶기도 하고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잠깐 했던 게 도거를 해가지고 약간 그런 도계 철학에 관심이 좀 있으셨나? 그럴 수도. 네. 그런 생각도 좀 했어요. 첫 번째가 입, 숨, 두 번째가 코, 세 번째가 귀인가 봐요. 맞아요. 그래서 입, 숨에 대해서는 이 영혼, 신 이런 것까지 이렇게 뭔가 상상해서 이야기를 하셨나 보다. 진짜 재밌게 작품을 하신다. 이분 상상력 진짜 하늘 날아다닐 것 같은 그 애네. 근데 그림은 굉장히 디테일해. 맞아요. 선이 굉장히 가는 선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궁금하네요. 이야기해보면 어떤 식으로 느낌이 올지. 그러게. 맞아요. 그리고 섭식장애가 있으셨다는데 이유는 모르겠으나 예민할 가능성이 높으시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예민함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고 있을지가 되게 궁금하기도 해요.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 작가님은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모든 미술이 정답이 없고 감상하고 좋아하는 대로 이제 이해를 하고 소장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부분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데 요분은 또 특별히 더 생각할 것들을 많이 던져주시고 생각할 거를 아예 주시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너무 재밌고 또 표현력에서도 아까 PD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위에 있는 그 페인팅 2개를 봤을 때 그 페인팅 하나에도 엄청 디테일이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뭐 양말 컬러라던가 그런 리본이라던가 심지어 머리카락에서도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컬러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다리 뒤에도 보면은 동물들이 있어요. 네. 항상 동물들이 같이 등장을 하거든요, 작품에.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혼자 좀 오래도록 끄집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품이라서 좋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넣으시는군요. 한 화폭에다. 여러 가지의 디테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분이 자신의 그런 섭식 장애가 있었고 힘들었으니까 그의 약간 우울하거나 힘든 색채로 표현될 수 있는데 이분의 그림들은 제가 지금 소개해 주신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밝고 좀 재미있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느낌? 개그 본능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또 보면서 뭐 물론 그런 깊숙한 우울을 표현한 작품을 그걸 보면서 뭐 같이 공감하고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약간은 그거를 좀 밝게 표현해 주시는 작가 것도 뭔가 이렇게 같이 보면서 좀 휘발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 약간 밝은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런지 그냥 좋으네요. 제 생각에는 작가님이 이제는 그런 그 본인의 개인적인 불안이나 그 예전에 있었던 그런 신체적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넘어가신 것 같고 이제 다음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사회적 이슈에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여성 서사에 대해서 또 관심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시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활동명 자체도 독특하고. 네. 전 산울림의 어머니와 고등어밖에 안 떠올랐습니다. 고등어. 혹시 고등어를 드시다가 체에서 섭식장애가 쓸데없는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 자료는 여기까지고 사고 싶다는 그 작품 너무 좋다. 집에 걸어두면은 정말 행복하시겠다. 그쵸? 이런 생각 좀 들었어요. 네.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펜으로 터치한 것이 좋더라. 저런 거를 영상화 시켜가지고 척척척척 넘어가면 흑백 영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처음 보여주셨던 그 작품도 되게 좋았어요. 올랭피아의 구토. 네, 저 색감을 좋아하는 사람은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좀 환상적인 색감들이 뭔가 조화로우면서도. 댁에도 혹시 걸어두실 수 있는 컬러인가요? 저거를 저는 걸어둘 수 있는데. 왜요? 저를 왜 보십니까? 예전에 집에 물론 저는 구상 말고 추상을 걸어놓긴 했었는데 색감이 좀 진하고 독특한 것들을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네. 전 개의치 않습니다. TV 자리에. 뻗듯이 할 수 있습니다. 개의치 않습니다. 네. 집에 걸어놓을 거를 생각하니까 뭔가 거기에 적합한 거를 고르시는구나. 그런 것도 있고 저는 의외로 화려한 색깔은 별로 좋아하진 않는 편이어가지고 동양화 스타일을 더 좋아하시는 건 확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펜으로 한 작업들을 더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허연숙 작가님 집 그리시는 허연숙 작가님 맞나? 아주 작은 펜으로 집을 연필로만 그리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도 그쵸. 놀라웠어.
근데 그분 느낌은 그 정말 그해 우린의 웅이 느낌이에요. 맞아. 근데 여기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어서. 그치. 맞아요. 많이 회화적이지 여기는. 그쵸. 그러니까 일러스트적이진 않지. 그리고 제가 알기로 그 웅이의 캐릭터는 사람을 안 그려요. 건물만 그려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살아있는 생명을 그리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포커스 자체가 노동과 섹스라고 돼 있는 신체에다 포커스를 두신 분이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 사람들이 사람 얼굴이나 좀 옷을 안 입은 나체의 이미지가 있는 그림은 잘 집에 안 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집에 걸어놓기는 진짜 그럴 수 있겠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건 미신인데 눈이 이렇게 보고 있는 진짜 본다고 생각하는구나. 거기에 귀신이 나온다고 하나? 그런 미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인형 같은 것도 그 일본 인형 같은 거 집에 두면은 막 맞아요. 뭔가 괴이스럽다. 이런. 아, 그러네요. 우리나라 궁전이나 이런 데도 그런 그림은 없네요. 네. 뭐 절이나 이런 데 가야지 그런 사람이 그렇죠. 있지. 그러네요. 절에는 또 있네요. 있죠. 네. 뭐 시부도 이런 데 보면 눈 똑바로 뜨고 있죠.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너무 무서워. 아, 우리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라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누군가 지켜보는 게 평상시에도 부담스러운데. 그래서 집에 달 항아리 그림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구나. 이해가 되네요. 수목화를 한 이유를 난을 치신 이유를 알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도 많이 안 거시고 이제 나체 그림도 많이 안 거시니까 그건 또 약간 숭하다고 생각하셔서 많이 안 거시는데 서울 사투리다 숭하다. 네, 이분은 또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 그 일반적인 회화처럼 막 숭하다는 느낌이 들기보다는 그냥 조금 다크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만 드는 것 같아서 집에 두기에도 참 좋고 여력만 된다면은 돈을 꼭 많이 버십시오. 그러니까 집을 갤러리로 만드십시오. 그림을 걸 또 집을 또 사니까 문제가 아주 많아요. 벽이 넓은 집을 복도가 긴 집을 그러니까 네 하나씩 하시면 되죠. 하나씩 모든 걸 해내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셔야겠다 싶네요. 그 하나하나씩 컬렉팅 하셔서. 부자 되면 좋아요. 아 그런가요? 취미 생활을 충분히 즐기실 수 있습니다. 뭘 해도. 뭘 해도. 그러네요. 오늘도 새로운 작가 고등어 네, 활동명. 덕질의 새로운 표현 방법이어서 참 재밌습니다. 나는 이런 걸 덕질해라는 느낌. 그렇죠. 감상법이니까 오늘 로기님을 모시고 감상법으로 고등어를 파헤쳐봤습니다. 네. 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